알프스 작은 마을에서 스위스 정부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양식 난방으로 우리 알프스를 바꾼다고? 건축가 디터가 한국인 미래 사위에게 처음 던진 말입니다. 영하 10도의 산악마을, 난방비를 아끼느라 구도 집에서 떨던 그는 평생 자신이 믿어온 전통 건축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 72시간. 한 번의 실험이 끝나자 디터는 생전 처음 겨울에 맨발로 바닥을 밟고 굳어버린 자존심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 집을 넘어 마을 전체, 결국 스위스 정부까지 움직이게 되죠. 스위스 연방 정부까지 움직인 72시간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기술의 위상을 높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디터 클라인입니다. 62년을 독일식 건축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알프스 남쪽 자락,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이 목조 가옥은 제가 아내와 함께 지은 집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차가운 바람이 알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거실 온도계는 9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난방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노인에게 겨울 난방비는 사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스웨터를 겹쳐 입고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살았습니다. 원래 겨울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클라라였어요. 서울에서 유학 중인 딸이죠.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물었어요. 무슨 소식이냐고요?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한국.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TV에서 본 높은 건물들, 빠른 인터넷, 그 정도였죠. 건축적으로는 동양 건축이 개성은 있지만 실용성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60년 넘게 독일식 방법만을 고집해온 사람에게 동양은 먼 세계였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는 에너지 엔지니어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겨울 휴가 때 집에 데려가도 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제 집, 제 방식을 낯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이틀 뒤였습니다. 클라라가 그 남자와 함께 도착했어요. 윤재민.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클라인 선생님. 한국어 억양이 섞인 독일어였어요.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게.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 집, 바닥 층간 온도 손실이 너무 큰데요? 저는 얼굴이 굳었어요. 첫 인사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제 집을 평가하다니.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겁니다. 문제 없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천장과 벽, 바닥을 계속 훑고 있었어요. 마치 엑스레이처럼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클라라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빠, 재민 오빠는 그냥 직업병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재민을 관찰했어요.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집 구조를 보는 그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 같았어요. 제 집이 병든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방에 들어간 재민은 1시간 만에 다시 나왔어요. 혹시 담요 하나 더 있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벽장에서 오래된 담요를 꺼내줬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요. 영하 온도 같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은 수십 년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아내와 함께 지은 집이었죠. 누군가 이 집을 평가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한국 청년이 제 집에서 뭘 본 걸까요? 문제를 본 건가 아니면 가능성을 본 건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방문이 편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클라인 선생님, 혹시 한국식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했죠. 온돌이라고 합니다. 재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특히 노년층에게 좋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바닥 난방. 우리는 라디에이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재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열이 약해요. 특히 바닥과 벽 사이 접합부가 문제죠. 라디에이터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만 올라가서 바닥은 항상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은이가 감히 제 전문 분야를 가르치려 드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전통 독일 건축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죠. 당신의 제안은 필요 없습니다. 클라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엌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죠. 수도관 일부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헤어드라이어로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내려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니까. 재민이 파이프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열될 수 있어요. 벽 안쪽 배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손님이에요. 집 관리는 제 일입니다. 재민은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겨울만 되면 통증이 심해졌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문득 재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닥 난방이 노년층에게 좋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방식이 최고야. 하지만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냉기는 계속 올라왔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보다 추위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지만 겨울이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방식이 틀린 건 아닐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죠. 62년을 살아온 방식인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고 바닥은 계속 차갑고 재민의 말은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죠. 저는 인사를 했어요. 잘 가게. 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연락처 남기고 갑니다. 혹시 집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아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제발. 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조용한 집, 차가운 바닥, 익숙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바닥을 걸을 때마다 재민의 말이 들렸어요. 온돌, 바닥 난방, 에너지 효율.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시청에서 온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뜯었죠. 건축 구조 변경 신청 접수 통보서였습니다. 신청인 명의는 제 이름이었어요. 디터 클라인. 하지만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 설치, 온수 배관 공사, 구조 보강 작업. 모두 제가 모르는 일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제 이름으로 이런 걸 신청한 거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라에게요. 딸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재민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이틀 뒤였습니다. 재민이 다시 찾아왔어요. 혼자였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선생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재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집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을 진단했어요. 방문했던 사흘 동안요. 적외선 카메라로 열 손실을 측정하고 습도계로 곰팡이 위험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심각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허락도 없이.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물든 집 외벽 사진이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열화상 사진입니다. 파란색은 차가운 곳이에요. 보세요. 바닥 전체가 파랗죠. 거실 온도는 9도인데 바닥은 5도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겨울이 추운 거 아닙니까?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62세 노인이 5도 바닥 위에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관절에 치명적이에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프였어요. 선생님, 집 에너지 효율은 D등급입니다. 난방비의 70%가 밖으로 새고 있어요. 개선하면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죠. 숫자 노름이군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선생님 건강입니다. 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안전 진단 보고서였습니다. 지하실 수도관 동파 위험도 높음. 벽체 내부 결로 발생. 목재 부식 진행 중. 향후 3년 내 구조적 문제 발생 가능성 80%.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재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 집을 지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이 뭔데 제 집을 판단합니까? 이 집은 제가 아내와 함께 지은 겁니다. 50년을 함께한 집이에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뭘 안다고.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죠. 선생님의 추억까지 무너지게 둘 순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재민은 서류를 챙겼어요. 선생님,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파란 집이 제 집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집. 무너져가는 집. 저는 주저앉았죠. 정말 이 집이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집이 아프대요. 나는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이 집을 맡긴다는 게 두려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죠. 이웃 프란츠가 앞에 섰어요. 디터,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란츠가 입을 열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당신 집을 고친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프란츠는 계속 말했죠. 우리 마을은 전통을 지켜왔어요. 200년 된 방식을요. 옆에 있던 노부인 헬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면 우리 집들도 바꿔야 한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도 고민 중입니다. 강요당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젊은 부부 중 남편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궁금합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작년보다 40% 올랐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프란츠가 돌아봤죠. 토마스, 자네 무슨 소리야? 토마스의 아내 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거실 온도를 12도로 낮췄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죠. 이러다 병원비가 난방비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헬가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죠. 또 다른 이웃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난방비가 500유로 나왔어요.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온 거죠?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을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프란츠가 팔짱을 꼈습니다. 좋아요. 들어봅시다. 재민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벽에 비췄어요. 이건 알프스 기후에 맞춘 온돌 시스템입니다. 전통 한국 방식이 아니라 독일 건축 기준에 맞춰 설계했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기존 독일 난방 방식은 공기를 데웁니다. 하지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바닥은 항상 차가워요. 반면 바닥 난방은 복사열로 직접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40% 높아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죠? 재민이 대답했어요. 평균 가구 기준 초기 투자 비용은 15,000유로입니다. 하지만 2년 안에 난방비 절감으로 회수 가능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스가 물었어요. 우리 오래된 집에도 가능합니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디터 선생님 집이 시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성공하면 다른 집들도 할 수 있죠. 프란츠가 저를 봤습니다. 디터, 자네가 먼저 해볼 생각인가? 저는 주저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사실 믿기지 않거든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선생님 몫이에요. 저는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디터 씨,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우리도 지켜볼게요. 성공하면 우리도 따라할게요.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오세요. 안전 보증도요. 그럼 허락하겠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마을이 보였죠. 이 마을이 변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결정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시청 승인서였죠. 조건부 승인입니다. 공사 중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 2명이 도착했어요. 박민수 씨와 이선호 씨였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 열쇠를 건넸어요. 부탁합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실 바닥을 뜯어냈어요. 저는 차마 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죠. 50년 된 마루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뒤 재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저는 들어갔어요. 바닥이 다 거친 상태였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관이 녹슬어 있었어요. 곰팡이가 목재 곳곳에 퍼져 있었죠. 재민이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목재가 썩었어요. 습기 때문이죠. 저는 무릎을 꿇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5년 안에 큰 문제 생겼을 거예요. 바닥 전체가 내려앉을 수도 있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시스템을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재민에게 물었어요.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설계도를 다시 봤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는 건축가였습니다. 62년 경험이 말하고 있었죠. 이 구조는 불안정하다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 되겠어요. 공사를 멈춰야겠습니다. 재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제 시작인데요. 저는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배치가 문제예요. 하중 분산이 안 돼요. 겨울에 파이프가 얼면 집 전체가 위험합니다. 재민이 말했어요. 계산은 다 했습니다.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이 다가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해요. 저는 이 일을 40년 했어요. 당신은 몇 년 했죠?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 방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공사 중단하세요. 박민수 씨와 이선호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청으로 갔습니다. 허가 철회를 요청하러요. 담당자 슈미트 씨를 만났어요. 디터 씨, 무슨 일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위험해 보여요. 중단하고 싶습니다. 슈미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요.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재민이 제출한 상세 구조 분석이었죠. 모든 하중 계산, 안전 계수, 재료 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슈미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설계는 독일 건축 기준 DIN 표준을 다 충족해요. 오히려 기존 구조보다 안전합니다. 저희 구조 엔지니어도 검토했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제가 틀린 겁니까? 슈미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디터 씨, 당신 경험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젊은 엔지니어도 실력 있어 보입니다. 신뢰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재민이 혼자 앉아서 도면을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재민 씨.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청에 갔다 왔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습니다. 슈미트 씨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집이 망가질까 봐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선생님 신뢰를 잃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조심히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진행됐어요. 썩은 목재를 교체하고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죠. 저는 매일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재민이 보안 설계를 보여줬어요. 기존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파이프를 배치했더군요.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 제 집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루판을 다시 깔았어요. 오래된 판재를 그대로 사용했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추억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온수 보일러를 연결했어요. 박민수 씨가 밸브를 열었죠. 물이 파이프 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프란츠, 토마스, 안나, 한스, 헬가까지요.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죠. 정말 따뜻해질까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토마스가 바닥에 손을 떼봤습니다. 아직 차가운데요? 재민이 시계를 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15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프란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헬가도 말했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전통이 최고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한데요. 계산상으론 작동해야 하는데. 이선호 씨가 보일러실로 뛰어갔습니다. 박민수 씨는 바닥을 두드려 봤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프란츠가 소리쳤어요. 잠깐 뭔가 느껴지는데 모두가 그쪽을 봤죠. 프란츠가 바닥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댔죠.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차가웠던 마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외쳤습니다.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만져봤어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죠. 안나가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따뜻해요.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50년을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이었어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죠. 무릎으로 올라오고 허리로 퍼지고 등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50년을 추위 속에 살았는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을 마루에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클라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딸아, 우리 집이 살아났어. 따뜻해졌어. 클라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안나, 한스 모두 맨발로 바닥을 걸었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해주세요. 제발요. 안나가 재민의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헬가도 다가왔습니다. 전통을 고집했던 그녀였죠. 바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이게 진짜 좋은 기술이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헬가가 인정하다니. 재민이 저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집을 지켜서 제가 더 기뻐요. 밤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담요 없이요. 생전 처음이었죠. 바닥이 따뜻하니 담요가 필요 없었어요. 온도계는 22도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바닥에 누워봤어요. 등에 온기가 스며들었죠. 이게 온돌이구나. 이게 한국의 지혜구나.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네. 내 집을 살려줘서.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난방비 고지서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210유로. 작년 같은 달엔 450유로였죠. 절반 이하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에게요. 믿을 수가 없네. 정말 절반이야. 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계산대로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전체로요. 사람들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맨발로 느껴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17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온돌 설치 신청이었죠. 토마스와 안나가 첫 번째였어요. 한슨의 집이 두 번째였고요. 헬가도 신청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헬가, 정말입니까? 헬가가 말했습니다. 고집 부릴 나이가 아니에요. 편한 게 최고죠.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편한 게 최고예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민을 마을 에너지 개선 프로젝트 공식 자문역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재민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2달 뒤였습니다. 토마스네 집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식에 저도 초대받았죠. 토마스의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안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토마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디터 씨,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사람은 재민이네. 저는 그저 믿었을 뿐이야. 지역방송국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동양기술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독일 방식을 신봉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삶이라는 걸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든 받아들여야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나 후회됩니다.
50년을 추위 속에 살았는데 말이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17가구 모두 온도를 설치했죠. 저녁마다 집집마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연기는 줄었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난방을 덜 때도 됐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프란츠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터의 용기와 재민의 기술 덕분이죠. 모두 박수를 쳤어요. 재민도 참석했습니다. 클라라와 함께요. 저는 그들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헬가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헬가도 웃었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집들이 따뜻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편안하고 노인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모델이 됐대요.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온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슈미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부에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재민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시작이었어요.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함이 저를 맞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벽난로도 없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요 없이요. 책을 펼쳤어요. 편안했습니다. 생전 처음 겨울이 편안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62년 만에 알았네. 겨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다음 겨울이었습니다. 이듬해 12월이죠. 밤 11시였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요. 창밖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실내는 22도였죠.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겨울밤에 바닥에 앉는다는 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두꺼운 스웨터 3겹에 담요를 뒤집어 써도 추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얇은 셔츠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노트북이 울렸습니다. 화상 통화였어요. 재민이었죠. 클라라와 함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따뜻하시죠? 재민이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보게나. 바닥에 앉아 있어. 맨발로.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63년 만에 겨울을 즐기는 법을 배웠지. 재민이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문의가 많아요.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퍼진 거야? 재민이 대답했어요. 마이에른주 전체요. 환경부에서 지원금도 나온대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 저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 클라라가 물었어요. 아빠는 후회 안 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왜 진작 안 했나 후회되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뭔데? 재민이 클라라를 봤어요. 클라라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약혼했어요, 아빠. 재민 오빠랑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인가? 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집을 살려준 사람이니까요. 당연하지. 환영하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죠. 이 온기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행복을 찾게 해줬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 찍은 거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당신도 이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창밖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겨울이었죠. 아름다웠어요. 예전엔 두려웠지만 이젠 아름다웠습니다. 추위가 아니라 평화가 보였어요.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등과 허리에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관절 통증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이 나이에 관절이 좋아지다니. 문득 재민이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바닥 층간 온도 손실이 너무 큰데요. 그때 전 화가 났었죠.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도 소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요. 건강이요. 편안함이요. 저는 63년 만에 그걸 배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하지만 졸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서요. 예전엔 추워서 일찍 잤는데 이젠 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생각도 하고 마을을 생각했습니다. 17가구 모두 따뜻하게 지내고 있겠죠. 토마스네 아이들도 한스도 헬가도요.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지혜가 여기까지 왔죠.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제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꿨어요. 바닥에 손을 다시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좋은 것엔 국적이 없다는 것이요. 지혜는 어디서 왔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함 속에서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사위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집안의 따스함은 더 깊어졌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변화를 받아들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